네. 햇빛이 주식입니다. 네. 네 제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마무리를 빨리 해야 돼서 아까 보니까 장기로 모아가는 종목은 어떻게 모아가는지 말씀을 드린다고 해 놓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 뭐 그냥 뭐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댓글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생각난 김에 빨리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살짝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키움 증권 계좌를 쓰질 않아요. 키움은 그냥 차트 보거나 이런 보조 지표 보는 게 좀 눈이 편해서 차트는 이제 키움을 보고 메인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 영상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계좌 인증을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픈하는 이유는 그냥 '야 이거는 네가 좋다고 하면서 너는 안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계좌를 까요. 계좌를 까고 자 이거는 4월 1 일부터 4월 30 일까지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계좌에 제가 딱 1,000만 원만 넣어 놨어요. 이때 왜 1,200이 들어갔다 200이 빠졌는진 모르겠는데 이때 제가 4월 6 일인가에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4월 5 일까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다가 4월 6일날 600을 넣고 그리고 이날인가 한번 400을 더 넣었을 거예요. 그쵸? 맞아. 어. 이때까지만 해도 600. 그치. 12일 날 400을 더 추가로 넣으면서 1,000만 원. 딱 1,000만 원만 가지고 내가 나도 같이 매매한다라는 거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물려도 같이 물리고 수익이 나도 같이 수익이 나야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딱 1,000만 원만 여기다 집어넣고 딱 적게 소액으로만 요렇게 하려고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4월 한 달간 수익률은 9%.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 수익 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생각하실까 봐 짜자자자잔. 네. 다 있어요. 뭐 이터닉스도 있고 파이nem텍도 있고 또 뭐 있어? 뭐 전진이도 있고 뭐 또 뭐 있니? 뭐 이구산업도 있고 통진세미케미도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을 보다 보면은 '저거 분명히 저 사람은 없어.' 이런 거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말 못하지 않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투명하게 맑고 깨끗하게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종목을 사서 같이 수익을 내고 같이 한다라는 거. 물려도 같이 물리고 수익을 내도 같이 수익을 낸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종목들을 제가 다 매매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 주씩이라도 사고는 싶어요. 그러면 흥미가 떨어져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저도 그냥 몇 가지 종목만 이렇게 딱딱 사 가지고 네 요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 저도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 혼자 물렸어. 너무 속상해. 손절마려.' 막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려도 저도 같이 물리니까 네 고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지워야죠? 요거 잘 지워야지. 그치. 이렇게 딱 지우고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전에 보니까 누가 이제 모아가는 종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렇게 '주식을 모아 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 왜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할 때 '나는 훌륭한 단타쟁이가 될 거야.'라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은행 이자보다 많이 받으면 좋아.' 그냥 그냥 적금 모으듯이 한 주, 두 주씩 모아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느덧 스캘퍼가 돼 있고 데이 트레이더가 돼 있고 이게 말을 이쁘게 포장해서 데이 트레이더고 스캘퍼지 그냥 안타쟁이잖아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정말 좋은 주식, 우량주, 대형주 이렇게 월급 받으면 쪼금씩 돈 생기면 쪼금씩 모을 거야. 커피값 아껴서 살 거고 담뱃값 아껴서 살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단타쟁이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 모아가는 주식' 자 절대 그거는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걸 변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주식을 손 털고 나가시는 게 현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론 저도 하는 방식도 있지만 두 가지 방식.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 금액이 아 이거 너무 크다. 내 투자 금액이 뭐 한 3천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자 3천이야. 3천만 원이 있으면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비중 조절하고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라." 네. 그 말 틀리지 않아요. 그 말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요.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건데. 이게 뭐 3 억도 아니고 3천만 원 가지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이 3천만 원을 한 종목이나 두 종목에 나눠서 몰빵 때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1,500씩, 1,500씩 아니면 한 종목에 3천 그리고 계좌 덮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 장기 투자를 중장기 기준을 저는 주봉, 월봉은 중장기, 연봉은 장기, 초장기 그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봉을 보고 매매를 한다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좌 열어보고 그때 월급 받았어? 그럼 나 이제 또 한 주 사야지. 그때 계좌 열어서 한 주 사고 또 계좌 덮고 그렇게 모아가는 방식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게 난 너무 지겨워, 심심해, 좀 나도 좀 단타나 스윙이나 좀 수익을 짧게 짧게 내면서 하는 방법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3천만 원을 쪼개요. 반으로. 그래서 1,500만 원은 그냥 대형주, 우량주,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SK텔레콤이든 뭐 SK든 뭐 그런 거에 1,500만 원을 때려 넣어. 그리고 1,500 가지고는 단타나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달 동안 단타를 쳤어. 그랬더니 수익률이 10%. 그래서 1,65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150만 원을 빼서 다시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1,500만 원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단타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추가적으로 넣는 거는 무조건 일로만 들어가고 처음에 세팅했던 이 1,500만 원만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예요. 단타 스윙.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 난 금액만큼은 이 종목을 사는 거죠. 모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급 받아서 사는 모으는 루트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1,500으로 단타 스윙을 쳐서 난 수익금으로 모아가는 루트 하나,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모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3천만 원을 한 종목이나 두 종목에 몰빵 때려 넣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좌 열어보면서 한 종목 수량을 한 개, 두 개 늘려가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반은 다 때려 넣고 몰빵 때려 넣고 나머지 1,500 가지고 절반 가지고 50% 가지고 단타든 스윙이든 뭐 50%가 너무 많아. 그러면 뭐 2천만 원을 여기다 다 집어넣고 1,000만 원만 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모아가는 거는 종목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종목을 잘 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모아가는 용도로 적금 대신 요렇게 모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를 지금이 삼성전자가 하루에 뭐 10%도 오르고 15%도 오르고 막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얘가 절대 그렇게 오르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때 올라봤자 2%. 여기 장대 양봉 있다. 여기 보면 장대 양봉이 6%, 끼케야 3%, 0.7%, 0.4%, 2% 엄청 느린 애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전자를 많이들 사죠. 근데 하다 보니 삼성전자 얘는 하루에 뭐 0.3% 오르고 끼키앗 장대 양봉 섰다고 봤더니만 뭐야? 고가 0.2%? 뭐야 이거 잘못 뭐야 이거? 3% 장대 양봉 끼키앗 3%야. 3% 넘는 게 없어. 저쪽으로 가볼까? 여기 0.7%, 0.7%, 2%. 네.
아무리 장대 양봉이어도 5% 6%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이 다 3%. 커야 많이 와 급등했다 4%.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모으는 분들도 결국에는 옆에 갑자기 신풍제약이 막 20% 30% 가. 그러면 결국엔 글로 갈아타게 돼요. 단타쟁이가 되죠. 그 순간 망해요. 왜냐? 주식시장에서 절대 욕심쟁이한테는 선물을 주지 않아요. 네. 주식 할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누가 욕심쟁이인지 아닌지. 이게 매일 왔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욕심쟁이한테는 수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욕심을 내리시고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내 계획, 목표, 그게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변하는 순간, 욕심을 내는 순간 게임 끝.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한번 발 들여 놓으면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발을 들여 놓으셨다면 처음에 발 들인 그 목적 그대로, 그 원칙 그대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단타쟁이 할 거면 그렇게 가시든가 아니면 나는 정말 월급 모으면 한 주, 두 주 모아갈 거야. 적금 들듯이 모아갈 거야. 라고 원칙을 정하셨으면 그렇게. 그리고 뭐 단타도 하고 장기도 하고 싶어라고 하면 비중 조절을 해서 이만큼의 비중은 장타, 아니 장기, 요만큼의 비중은 단타.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서 절대 내가 정해놓은 그 범주리 안에, 테두리 안에, 원칙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그냥 전액 몰빵, 대형주에 몰빵 때려 넣고 그냥 월급 받으면 한 주씩 매달 한 주씩 매매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반이든 3분의 2든 몰빵 때려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단타나 스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익이 난 금액만큼, 수익액만큼은 그 모아가는 메인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 처음에 설정해 놨던 그 단타 치려고 세팅했던 그 금액은 벗어나지 않고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종목은 뭐가 좋은데?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모아가기 좋은 종목으로 가져온 게 LIG부터 현대차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얘네들을 가져온 이유가,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어차피 메인으로 가야 되는 건 AI 로봇이잖아요. 거기다 반도체고. 자, LIG 같은 경우는 통신이에요. 자, AI가 들어가려면, 로봇이 들어가려면 통신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뭐 SK텔레콤도 있고 다른 통신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픽한 종목은 LIG예요. 그래서 LIG 아큐버부터 현대차까지. 자,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희가 이때부터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아직 갈 길이 많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라고 해서 일단 여기 찍어서 이걸 계속 말씀드리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쭉쭉 갈 수 있어요. 연봉으로. 이거 연봉이에요. 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7만 천 원 넘어가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AI와 로봇이 들어가면 일단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게 부품이죠. 네.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부품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동진세미캠, 원익 QNC가 이수, 동진, 원익 반도체 소재, IT 부품.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픽을 한 거고요. 장기로 가져갈.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얘는 원래는 자동차 회사죠. 근데 지금은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로봇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의 업종을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LIG부터 현대차까지 저는 세트로 묶어서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종목을 가져온 거고, 뭐 본인들이 이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나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난 정말 종목을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저 중에서 저걸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저 중에서 마음에 드는 뭐 이름이 마음에 들든 뭐가 가격이 마음에 들든 그냥 뭐 회사가 마음에 들든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 하에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모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딱 찍어서 이렇게 딱딱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테마로 하나만 묶을게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어린이날 기념을 해서 뭐 테마 같은 게 움직일 수 있겠죠? 뭐 아가방이라든가 제로 투 세븐이라든가 또 뭐가 있지? 아가방 그리고 제로 투 세븐.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제 저출산 관련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린이날이고 나발이고 이건 핑계고 또 뭐가 있더라? 그 라이코스가 아니라 그 뭐지? 그 에르코스. 에르코스 에르메스 짝퉁 같은 에르코스도 아이고 왜 저기다 쓰니? 에르코스. 자, 에르코스도 있고 또 뭐가 있지? 꿈비. 꿈비가 있죠? 꿈비.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정책주에 가깝죠. 이제 뭐 어떤 선거철이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공약들로 저출산 공약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고 이제 중국이랑도 관련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아가방을 보면 얘가 뭐 그쵸? 네. 굳이 얘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하러? 물론 얘가 241선을 돌파를 해서 지지받고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지금 아무리 저출산 정책주를 내놓고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뭐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애기들 안 낳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출산 관련주들은 어떠한 이슈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게 뭐 어린이날 뭐 그거 괜히 막 그렇게 엮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들 240선 밑에서 빌빌대고 있고, 예, 그쵸? 네. 네, 다 그냥 딱히 그냥 연봉을 봐도 뭐 빌빌, 아니 얘는 뭐 데이터도 없어. 월봉을 봐도 그닥, 아가방 연봉도 그닥, 뭐 여기까지는 가겠지만 이미 갔다 왔고,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 중이라면 일단 여기 지지 받는지 확인해 보고 지지 못 받으면 그냥 털고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굳이 얘를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책주나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얘가 제 눈에는 그냥 제가 느끼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그닥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미파이브 봐야죠. 세미파이브. 네.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참 좋아요. 애가 좋아요. 이렇게 월봉을 봐도 연봉을 봐도 자 월봉을 봐도 얘는 이미 신고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얘는 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1층부터 5층짜리 아파트에서 올라가다 보면 1층의 천장은 2층의 바닥이고 2층의 천장은 3층의 바닥, 3층의 천장은 4층의 바닥, 4층의 천장은 5층의 바닥. 그 다음 5층의 천장은 옥상 바닥, 옥상의 천장은 없죠. 그래서 그 천장의 옥상이 어디, 아니, 그 위층이 천장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걸리는 게 재무예요. 네. 얘를 보면 적자예요, 그냥. 순이익도 없고 그냥 계속 물론 이제 회사가 생긴 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일단은 조금이라도 네, 그냥 적자지속, 적자지속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굳이 얘가 많이 갈 건 알겠어. 단 조건은 전제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죠.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얘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테마적도 그렇고 테마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많이 갈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신고가를 돌파해서 가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자, 우리가 애매할 때는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죠. 자, 최저가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서 최저가부터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얘가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 뭐 이렇게, 아유, 좀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이제 옆에서 딱 보면 얘는, 자, 제가 기억을 하라고 했던 모양은,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네. 요렇게 하나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하고, 한 번 반등하고, 내려가고, 자, 요거 하나가, 하나의 사이클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하나의 소파동으로 보고, 얘를 하나의 소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하나의 파동,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조정 파동, 지금 진행 중인 게 세 번째 파동. 요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얘를 보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꺾였어. 그럼 저기가 여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파동이라는 게 딱 요렇게 끝나는 것만 아니고 이거는 기본형. 거기다 이제 옵션이 붙고 붙게 되면 얘가 두 번, 세 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딱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홉 번, 열한 번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하지만 현재 위치는 내려오죠.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몰라요. 가봐야 닿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확률적으로 이 그림이 나왔네? 그럼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여져요. 거기다가 재무가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아.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아니야. 그럼 굳이 아무리 회사가 좋고 뭐 해도 돈 못 벌면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지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이지 그냥 좋은 회사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정말 냉정하게. 회사 대표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회사는 돈을 못 벌어. 그럼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좋은 거지 기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지 사람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희한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 회사 돈 잘 벌어 못 벌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세미파이브는 아직 돈을 그렇게 잘 버는 회사 같지는 않아요. 제 눈에는. 뭐 제가 간단하게 너무 쉽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저라면 어느 정도 수익 중이라면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손실 중이라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반등은 하고 자, 여기가 어깨죠? 왼쪽 어깨. 그럼 오른쪽 어깨에서 나와주면 돼요. 어깨가 어딜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려왔다가 만약에 물려 계시다면 내려왔을 때 물 좀 타다가 어깨 올라왔을 때 수익이 나면 본전이나 수익이 나오면 일단 일부 매도. 왜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세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섯 번, 여섯 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때 이 정고점 부근에서 뭐 본전 혹은 수익이 난다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얘가 만약에 돌파해서 날아간다면 이때 다시 사더라도 일단 리스크는 줄여야죠. 이렇게 여기 갖다 뚝 떨어져 버리면 그거 어떡해? 아, 팔 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지 말 걸보다는 팔 걸. 아니지. 팔 걸. 이게 가장 나쁜 후회. 팔지 말 걸. 그냥 가지고 있을 걸. 팔지 말 걸 후회하고 가지고 있을 걸 후회하는 건 수익을 챙겼다는 뜻이잖아요. 네, 팔아서 수익을 챙겼어. 근데 더 가네. 팔지 말 걸. 근데 팔 걸은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아서. 손실이 줄었는데 안 팔아서. 그래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회를 하는 건, 팔지 말 걸. 이게 더 좋은 후회. 후회 급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서 좀 내려왔을 때 뭐 지지를 대충 확인해서 지지 라인쯤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물을 타고 물려 계시다면 굳이 수익 중이라면 추가 매수할 필요 없이 네. 여기서 일단 물을 좀 타시고 얘가 올라가서 본전 혹은 약수익이 오면 일단 어느 정도 3분의 1이든 반이든 일단 털어내고 얘가 돌파해서 간다라고 하면 요때 가서 돌파할 때 다시 더 줄였던 물량을 다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요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게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고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나 뉴스 보려고 그랬지. 그래서 뭐 내일 대충 보면 뉴스거리를 보면 뭐가 없어요. 뭐 AI 교사 이제 뭐 어린이날이고 뭐 선생님의 날, 뭐지? 스승의 날, 막 그런 게 나오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히, 이건 뭐지? 어머나 깜짝이야. 아이쿠, 섹시하셔라. 설렐 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네,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내일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뭐 지지부진한 약간 뭐 그렇게 크게 하락도 없고, 그렇게 크게 상승도 없고, 그냥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항상 궁금한 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뭐 물렸거나 뭐 화풀이 하거나 그러고 싶으실 때는 언제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뭐 댓글 중에서 제가 놓친 건 없죠? 네, 그래서 모아가는 거 오늘의 결론. 모아가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반은 넣어놓고 반은 단타나 스윙을 하면서 스윙당 금액에 대해서만 그 금액만큼만 다시 적금식으로 모아가는 그런 방법. 그렇게 모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종목은 본인이 잘 픽업을 하시되 뭐 삼성전자든 제가 뭐 저번 달부터 얘기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을 모아 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그 종목들 뭐 LIG부터 현대차까지 뭐 이수페타시스, 통진세미캠, 원익QNC 이런 아이들을 모아 가셔도 되고 네,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는 좀 지금은 단기 고점으로 보이니까 일단 신고가 부분 돌파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얘가 계속 주구장창 갈지 아니면 눌렸다 쉬었다 갈지 재무가 좀 개선이 된 다음에 갈지 네, 그런 걸 잘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정책주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다음 대선, 특히 대선 때 제일 크게 움직이죠. 그 대선 때까지 뭐 물려 계시면은 물려 있으면 뭐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익 중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가창 잘 보시면서 뭐 매매를 하실 때 호가창 보시면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하실 때도 호가창을 보면서 얘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좀 급하게 빨리 파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호가창도 그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을 좀 빨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찝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안녕히 주무시고, 저 이제 내일 출근 준비하러 갑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